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전사님 오늘은요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 자, 우리 한 달 동안 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전사님 그동안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너희들 잘 기억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벌써 네 번째 오늘 말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전사님 첫 번째 주에 무슨 언어 생활 얘기했었지? 슬기로운 언어 생활, 그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무엇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인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마친 친구에게 전사님이 달란트 부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찬양이가 아까부터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찬양아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공감의 말, 두 번째, 칭찬의 말. 맞아요? 아멘. 우리 강찬영 우리 10달란트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사님이 무슨 언어 생활 얘기했지? 그렇지, 열매 맺는 언어 생활. 자, 열매 맺는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떤 언어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자, 두 가지 기억하는 친구. 하나, 둘, 셋. 준영이 크게 대답해 줄래요?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삼가요. 딩동대. 맞았습니다. 우리 최준영 10달란트. 자, 마지막 지난주에 배웠어. 자, 지난주는 어떤 언어 생활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그렇지, 절제하는 언어 생활. 자, 절제하는 언어 생활에서는 우리가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기로 두 가지 나눴었는데, 자, 기억하죠? 지난주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하진이. 침묵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언어를 쓰자. 그죠? 딩동대. 우리 하진이에게 박하진 10달란트 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맞는 언어 생활. 다시 한번 시작. 때에 맞는 언어 생활. 맞아요. 때에 맞는 언어 생활. 자, 얘들아, 전사님이요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명 있는데,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예요. 이 짐 캐리가 출연한 예스맨이라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뭐라고? 예스맨. 예스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대출 회사 상담 직원인 이 주인공 알렌이요, 맨날 입에 노가 뭐지? 아니, 안 돼. 이 부정적 언어죠. no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매사에 되게 부정적인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알렌이 친구의 권유로 인생 역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일에 yes라고 대답하는 예스맨이 되는 거죠. 알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이제 막 예스라는 자세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어떤 일을 도전할까요? 바로 이런 일이야. 어머, 이게 뭔지 알아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하기도 옛날에는 무서워하고 노였는데 이것도 예스야. 또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도 예스. 그리고 모터사이클 타는 것도 예스. 또 뭐 한 장면인지 알아요? 전에 이거 영화 보고 진짜 많이 웃었는데, 한국어 배우는 장면이야. 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는 장면도 예스. 이런 모든 것에 다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예스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삶이 너무 신나는 거지. 새로운 일을 막 도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일까? 모든 일마다 다 예스를 하다 보니까 예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스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대출 상담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돈 빌려주는 회사. 근데 모든 대출 서류들마다 빌려줄 사람도 있고 때로는 빌려주면 안 될 사람도 있고 신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 대출 상담마다 다 예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런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이거를 사도록 늘 이렇게 구매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충동을 하는 그 유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강요 그 인터넷몰에서도 다 예스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나자고 하는 모든 여자들의 전화에다가 다 예스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과는 다르게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일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캐 주인공이요. 이게 모든 게 다 예스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스를 하면서 관계도 일도 회복된다, 뭐 그런 이야기의 영화예요. 근데 친구들, 이 주인공 알렌처럼요, 우리도 때로는 가끔씩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내뱉어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의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급하게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또 동생이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한 그 장면만 보고 앞뒤 상황은 다 고려하지 않은 채, 살펴보지 않은 채 막 막무가내 동생을 꾸짖을 때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때와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인지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일단 전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잠언이 총 몇 장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맞아. 31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한 달, 31일에 한 달, 거의 뭐 30일 아니면 31일이잖아. 한 달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겠는 책이 잠언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고등학교 때 맨날 잠언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을까? 아로새긴 것도 뭐고 금사과는 또 뭐야?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런 거야, 얘들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마치 예술가의 작품에 맡겨진 것처럼 아로새긴 멋진 그 은쟁반에 사과, 금사과를, 최고의 사과를 올려놓는 것 같은 게 뭐냐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도대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 얘들아? 쉽게 말하면 때와 상황에 맞게 알맞은 말을 표현하는 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빛나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는 거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 모든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표현하는 거, 이게 항상 쉬운 일일까요? 항상 쉬운 일은 아니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굉장한 연습도 필요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때와 상황에 알맞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진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때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전선생님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말하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하라. 얘들아, 우리는요,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우리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가 막 말 타고 막 따가닥따가 하고 가는 거 보지? 그런 전령사 신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모든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너무 기분이 좋지. 근데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농부가요, 가을에 추수하면서 엄청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열심히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TV나 책에서나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열심히 추수를 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나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들이켰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떨까? 완전 짜릿하고 행복하겠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야. 자기 말대로 그 왕의 일을 잘 수행하게 온 그 신하가 바로 이 더운 날 땡볕이 추수하고 들이키는 그 얼음 냉수처럼 너무나 시원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신하가요,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진짜 왕을
그렇지. 진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나 주의하고 집중하여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왕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며 새겨들어야겠죠. 다시 말해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는요, 이렇게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자, 그런데 얘들아, 충성된 신하만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가끔씩 우리 친구들의 표정만 보고도 아주 필요한 말씀들 해주실 때 있지. 예를 들면 무슨 일 있니? 오늘 몹시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주실 때 있죠?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막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왜 또 그래?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죽을 상이야? 얼굴 좀 펴라. 이러면 어때요? 말하고 싶어져요? 정말 귀로 싹 닫고 싶죠. 그 상대방하고는 말을 섞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죠.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6학년 친구들 어디 있죠? 6학년 친구들 손 번쩍. 친구들 씩씩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얘들아, 서로의 필요가 뭔지 또 서로의 상황을 살펴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사랑으로 언어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 가정, 사회는 진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이 기회에 한번 알아놔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역지사지. 자, 따라해보자.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 역지사지의 뜻은요,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야. 역지사지는 잘 몰라도 이 우화는 아마 잘 알걸?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뭐예요 이거? 어느 날 둘이 이제 같이 집에 놀러 왔어. 근데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자기가 자신이 먹기 편한 접시를 친구에게 내놓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여우는 이 두루미의 뾰족한 입으로 먹지 못하는 납작한, 자기가 편한 그 납작한 접시를 줬고, 두루미는 여우의 입으로 먹지 못하는 자기가 편한 길쭉한 접시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뚱멀뚱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필요한 말이 뭐라고? 역지사지. 말 그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거야. 너 내 입장 대반이 먹겠니? 이거야. 얘들아, 만약 이 두 친구가 역지사지 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미안, 너의 이 뾰족한 입으로는 이 납작한 접시가 불편하겠구나. 너 나랑 접시 바꾸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겠죠.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는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될 때, 야, 내가 만약 너 같은 처지였더라면 나도 역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가 적절하게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요즘 책을, 너희들한테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진짜 말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보고 있거든. 근데 그 말에 대한 책 중에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이 역지사지의 예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 뭐냐면 유치원생 하나가요, 저녁에 스파이더맨 복장, 너희들 스파이더맨 잘 알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골목을 열심히 막 활보하고 있는 거야. 이 꼬마는요, 빨간색의 이 거물 줄무늬가 있는 이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거미줄을 막 발사하는 장면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막 오른손목을 쭉쭉 내밀면서 야! 야! 하면서 외치자 골목이 막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때 아이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왜요? 곧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나타난 거죠. 근데 어디선가 얍얍 하는 소리가 막 들려서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그것도 차가 막 다니는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엄마가 온지도 모르고 거미줄을 막 싸대고 있는 거지. 그때 이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만둬라! 엄마가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 라고 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너희들. 아님 배 안 고파? 저녁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골목길에 차다니는데 위험하게 이게 뭔 짓이야? 라고 했을까요? 셋 다 아니에요. 엄마는 스파이더맨 아들보다 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를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엄마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자 이 엄마의 연기에 아들이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곧 귀환하겠습니다. 오버.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엄마는요 아들에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진짜 아들을 집으로 곧 귀가시킨 능력자였어요.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 아이가 이 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의 편에 서서 바라봐주고 기다려준 거죠.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는 거야. 자신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반응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는 당장에 엄마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아들의 상황과 그 모든 때에 알맞은 말을 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요 이렇게 역지사지의 말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요, 또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는 습관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르고 연습해야 돼. 그래서 어디서나 때에 맞는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아멘한 친구들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때와 상황에 맞는 알맞은 말을 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겸손으로 말하라. 겸손으로 말하라. 자,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뭐 하지 말래요? 서둘러 나가는 게 뭐야? 막 급하게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래요.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 성급하게 너희들 재판 알죠? 재판 알지? 재판에 나가서 막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앞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 말을 하다 보면요, 상황이 전부 진실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금방 잃게 되기도 하죠. 물론 설령 무슨 상황을 목격했을지라도 급하게 나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극작가 그 조지 버나드 쇼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쇼가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로댕의 그림이라면 무턱대고 싫어하는 이 미술 애호가들을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얘들 이거 무슨 그림 알지? 뭐예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이거 누구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치? 지금은 둘 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너무나 칭송을 받았던 때였기 때문에 막 이 작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지만 그 당시 로댕의 작품은 너무 하찮게 취급을 받았던 시대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쇼가요, 작품 하나를 딱 손에 들고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입하게 된 로댕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자 막 자기들끼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이 그림이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고 진짜 예술적 가치 하나 없는 그림이라면서 막 나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쇼가 네,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차,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그림을 착각했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술 애호가들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날까?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걸까요?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이죠. 이 교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요,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만이 오로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를 보통 뭐라고 말하지? 편견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편견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을 막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막 바꾸려고 해요. 친구들, 잘 봐요. 이게 무슨 그림인 것처럼 보여요? 무서워요? 무슨 그림 같아요? 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할머니 보여요?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 맞아. 사람인 것 같아. 전세 봐도. 근데 너희들이 볼 때는 어떤 표정이 보여요? 웃고 있는 표정. 나 웃고 있는 거 보여요. 손.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째려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째려보는 게 느껴졌어? 뒤집어서 보니까 막 째려보는 것도 같고 화가 난 것도 같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게 돼. 근데요, 얘들아, 똑같은 그림을 봤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얼굴만 보여.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걸 뭐라 그럴까? 바로 생각의 차이인 거야. 그죠? 그러면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야, 틀린 거야? 대답해 보세요. 다른 거야, 틀린 거예요? 다른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나랑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 틀렸어 라고 쉽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첫인상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게 돼. 상대방에 대해서 또 뭔가 부정적인 면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또 그럴 거야 하고 쉽게 경솔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라는 교만한 자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때에 알맞은 말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해야 될까? 그래요, 바로 겸손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남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는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무슨 귀예요? 무슨 귀예요? 청종하는 귀. 얘들아, 청종이 뭘까? 맞아, 듣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한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들을 준비를 딱 하고, 우리 친구들 지금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뭘 얻는데요? 뭘 얻는데? 금고리와 정금 장식. 얘들아, 이 당시 금은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지. 그래서 겸손은요, 바로 이 듣는 귀가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 그래서 말을 잘 들으려고, 잘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춘 사람은요,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넓게 바라보고 때에 알맞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분 잘 알죠? 누구예요? 이순신. 그죠? 우리 보통 불멸의 이순신 혹은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요, 바다의 전쟁에서는 거의 1인자죠? 그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은요, 항상 자신의 부하들한테, 자기가 1인자니까 거의 전문가니까 막 너 이렇게 하고 막 지적하고, 그리고 무조건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죠?
전문가니까 나만큼 바다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죠? 근데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렇지 않았대. 신하들한테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하고요, 자신의 서재에서 부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토론을 그렇게 잘했대. 무슨 말이야? 네 생각은 어때? 너 그때 그 전쟁 나갔을 때 어땠니? 이렇게 생각을, 부하들의 생각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까?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 너희들 마음의 진실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보여요? 물론 우리 표정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표정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 이순신 장군은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 겸손한 태도로 항상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듣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위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때문에 수많은 해전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요즘 때에 맞는 언어 생활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전사님도 사실 쉽지 않아. 항상 사랑으로, 항상 겸손으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이 때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기로 했죠. 첫 번째, 상대방의 편에 서서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사랑으로. 두 번째, 항상 귀를 열고 듣는 자세로 겸손으로 말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해서 말하지 않고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통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하시구나.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요, 진짜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있지만 또 한 주간 또 막 확진자가 났니 안 났니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마음 졸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자, 옆 친구한테 시작.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우리 두세 사람 이상 시작.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얘들아, 너희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정말 이렇게 때에 맞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야, 그래도 너의 그 격려 때문에 내가 살맛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바래. 특별히 요즘 엄마 아빠 많이 힘드시죠? 너희도 엄마 아빠 많이 격려해 드려야 돼. 엄마가 계셔서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으니까요, 제가 절대 반찬 투정하지 말고, 알겠죠? 아멘. 엄마가 해주신 이 음식들 너무나 맛있고 좋아요. 이런 말들,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이야. 또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아빠 위해서, 아빠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그럴 때 아빠의 모든 피로가, 여기까지 있었던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일어서, 자,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이런 입술이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지금은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긍정적인 언어, 이런 믿음의 언어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